만병일원, 만병일독, 만병냉증. 만 가지 병은 한 가지 원인이다. 피가 탁하고 체온이 낮아서 생긴다. 여기저기 아프면 당신의 체온은 36.5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체온 1도 낮으면 나타나는 병들. 요즘 체온이 36도 이하인 저체온의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 혼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력 저하 등이 원인이 됩니다. 손발이 차갑습니까? 땀을 많이 흘리나요?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은 300%가 떨어지고 체온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은 500%나 높아져 감기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으로부터 위협받게 되며 신체 방어력이 떨어지고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저체온을 방치하면 혈액순환 장애, 변비나 복부 비만, 위궤양, 당뇨, 골다공증, 치매, 암, 무기력 증상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체중이 늘어나는 등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를 잘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체온 1도 올리기. 체온을 1도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마시기, 족욕이나 반신욕, 복부 찜질, 걷기 등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면 취하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신체는 수면을 통해 재충전되고 회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몸에 침입하는 병원균을 제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만,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질병의 발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수면은 면역체계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 하루 7, 8시간, 만 6세 이하 어린아이는 12시간 이상, 특히 오후 11시부터 오전 3시까지는 세포를 재생시키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이 강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가급적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꾸준하게 운동하기.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는 운동 부족과 같은 나쁜 습관들을 줄이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력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여러 건강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하기. 일상생활에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는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체계의 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몸이 끊임없이 싸우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병원균이 침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쌓인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며 스트레칭이나 요가, 명상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균형 잡힌 식사.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흰쌀밥보다는 잡곡과 현미 등을 섞은 잡곡밥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부식으로는 살균, 항암 효과가 높은 된장, 김치, 청국장과 같은 것을 자주 이용하고 비타민, 철분, 셀레늄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녹황색 채소 및 버섯류를 골고루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고구마도 면역력에 좋은 식품입니다. 고구마는 비타민, 철분 등과 함께 주요 산화 방지제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좋습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세포 벽에부터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며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생강 또한
항산화 물질과 항염증성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염증을 완화시키고 면역력 향상 및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면역력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에 흡연, 알코올 섭취, 단 음식 및 지방 많은 음식의 잦은 섭취 등은 면역력을 약하게 할 수 있으니 균형 잡힌 식사와 운동, 건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요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우리 몸은 낮아진 기온에도 체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저조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면역력 저하를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탈이 자주 난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위장관으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내부 염증을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먹은 후 복통이 생기고 설사를 하는 증상이 지속되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몸 여기저기 염증이 생긴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거나 더욱 번성하면서 다양한 염증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헤르페스성 구내염입니다.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보유자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데 입술 주위에 2-3mm의 작은 수포가 여러 개 나타나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봉화지겸이 생길 수도 있는데 봉화지겸은 피부 아래 조직에 황색 포도 상구균 등의 세균이 침투해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피부가 빨개지고 누르면 아픕니다. 다리나 발에 주로 생기는데 빨개진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이후 고름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여성은 질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질에는 원래 균이 많이 살고 있지만 평소에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하지만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유익균이 감소하고 곰팡이나 트리코모나스 같은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질염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감기에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쉽게 낫지 않는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쉽게 침투합니다. 따라서 감기가 쉽게 걸리고 증상도 심합니다. 보통 감기에 걸려도 미열,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이 3-4일 지속되다 사라지곤 하죠. 하지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면 증상이 이보다 오래 지속되고 고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대상포진이 발생한다.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몸에 침투해 숨어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해 물집, 발진, 근육통 등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수두 바이러스는 수십 년 이상 증상 없이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를 틈타 갑자기 활동하게 됩니다. 피부에 물집이나 붉은 띠가 생기면 의심해야 하죠. 증상은 몸 어디든 나타날 수 있으며 72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등의 약물로 치료를 시작해야 잘 낫습니다. 지금까지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면역력 저하 신호가 나타난다면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영양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다음 날 피로하지 않을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높고 예후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마스크를 반드시 끼고 정부가 권장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